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대비하기 위한 6월 4차례 초호화 평가전 6월 2일 브라질과 첫 경기는 실망스러운 아쉬운 5대1 참패였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이 일주일이나 먼저 입국해서 몸 상태를 잘 갖췄고 전술훈련도 한국 대표팀보다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 객관적인 전력까지 앞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패배였는데 또 한국 대표팀이 핵심적인 포지션별 조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오답 노트를 확인했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미의 또 다른 강호 칠레전인데요.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사실은 칠레를 대표하는 스타인 알렉시스 산체스 그리고 아르투로 비달 선수가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팬들도 많은데요. 칠레 대표팀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손흥민 선수의 기록 등 칠레전을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 지금부터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6월 A매치 4연전 두 번째 경기는 6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에 킥오프하는 칠레와의 경기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이후 파라과이전, 이집트전이 이어지죠.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칠레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더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일본과의 최근에 치른 경기에서도 4대1로 참패를 했는데 칠레 같은 경우는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는 팀이고 무엇보다 우루과이를 대비할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포르투갈을 대비한 브라질전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칠레 역대 A매치는 두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한국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2008년 1월 달에 서울에서 친선 경기가 있었을 때도 0대1로 졌고요. 그리고 최근이죠.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초반 일정이었습니다. 2018년 9월 1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0대0으로 비겼는데 이때 비달 선수가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또 우리 대표팀 역시 굉장히 화끈한 축구를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펼쳤는데 결국엔 좀 골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득점 없이 비겼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 대표팀, 현재 대표팀 소속인 선수들이 상당수가 있는 지금과 유사한 대표팀이었어요.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이 공격 라인 구성했었고 이때까지는 대표팀에서 은퇴하지 않으면서 아시안컵을 준비했던 기성용 선수가 정우영 선수, 남태희 선수와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했었고 이때는 이제 그 봉사활동 시간 논란이 없었던 장현수 선수가 김영권 선수와 수비 라인을 구성했고 좌우 풀백으로 이용, 홍철, 골문은 김진현 선수가 지켰었습니다. 이때의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아르투로 비달이 출전했었고 발데스라든지 베테랑인 가리메델, 이슬라, 마리판 많은 주력 선수들, 유럽파 선수들이 모두 총출동했던 칠레였는데요. 칠레 대표팀의 최근 상황 살펴보면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전에서 7위를 기록하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남미에는 총 4.5장의 본선 진출 티켓이 주어지는데요. 4위까지 본선으로 자동 진출하고 5위 팀은 아시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페루가 5위를 차지하면서 호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의 아시아 플레이오프 승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칠레 같은 경우는 7위를 차지했잖아요. 승점 19점, 5승 4무 9패로 굉장히 부진했어요. 5위 페루보다 승점이 5점이나 모자랐거든요. 5위 경쟁을 사실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칠레까지 좀 봤었는데 칠레가 조금 많이 열세를 보이면서 또 마지막 그 라운드에서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0대2 완패를 홈에서 당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예선전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라사르테 감독도 경질이 됐고요. 칠레 같은 경우에 4-3-3 포메이션을 썼었고 이때는 이제 알렉시스 산체스와 브레레톤, 몬테시노스가 3-2 공격수를 구성했었고 3명의 미드필드의 중심에는 비달과 아랑기스가 있었는데요. 최근 칠레 대표팀은 남미 예선전도 부진을 했고 대체적으로 A매치에서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브라질과의 원정 경기 4대0 참패를 포함해 최근 7번의 A매치에서 2승 1무 4패인데 그중에 이제 2번의 승리가 북중미의 좀 약체라고 할 수 있는 엘살바도르와의 친선 경기에서 1대0으로 간신히 이겼던 것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도 최약체로 꼽히는 볼리비아를 상대로 간신히 3대2로 이겼던 경기 이때 알렉시스 산체스가 개인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2골을 넣었던 바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전 2대1 패배라든지 에콰도르전 0대2 패배, 페루전 2대0 패배 등 본선에 오른 남미 팀들 상대로 굉장히 큰 열세, 경기력적으로 아주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지난해 여름 열렸던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면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처참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칠레가 세대 교체에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로 큰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바로 에두아르도 베리소 감독이 칠레 대표팀의 처음으로 이제 새로 감독을 맡아서 이번 A매치 일정을 지휘하게 되는데요. 베리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비엘사 감독의 이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엘시스타라고 불리는 비엘사 감독의 이런 축구 철학을 계승한 인물인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칠레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비엘사 감독의 오른팔로 활동을 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명문 클럽 에스투디안테 감독을 시작으로 오히긴스, 스페인 라리가의 셀타비고 감독을 하면서 특히 셀타비고에서 이 비엘사 감독의 축구를 좀 잘 계승한 4-3-3 포메이션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냈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세비야 감독도 했었고 아틀레틱 빌바오 감독도 했었는데 사실은 요 이제 세비야 시절이나 빌바오 시절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일찌감치 좀 경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도 파라과이 대표팀의 좀 부흥을 이끌길 바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번에 칠레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 출신 센터백으로서 선수 경력도 굉장히 화려한 인물인데요. 그래도 이제 베리소 감독이 셀타비고 시절에 분명히 성과를 냈었고 칠레 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맡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칠레 축구를 잘 이끌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칠레 대표팀의 6월 일정을 살펴보면 한국 대표팀과 친선 경기 이후 일본에서 열리는 기린컵에 참가를 합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기린컵은 칠레와 튀니지, 가나가 이제 일본과 함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풀리그가 아니라 이제 칠레 대 튀니지의 경기 승자와 일본과 가나의 경기 승자가 결승전 그리고 패자끼리 3, 4위전을 펼치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일본 대표팀은 파라과이와 친선 경기 치렀고 또 브라질과 경기 치르고 칠레와 튀니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 경기를 더 하게 되고 또 한국의 월드컵 상대인 가나를 만나게 되죠. 칠레 대표팀은 이번 일정을 통해서 좀 쇄신과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테랑 선수들이 상당수 빠졌어요.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베리소 감독이 이번 여름 일정에서는 칠레의 좀 새로운 선수들을 보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칠레 대표팀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키퍼 클라우디오 브라보 선수 여전히 레알 베티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1983년생으로 만 39세입니다. 143회에 이르는 국가대표 경력은 화려하지만 칠레 대표팀의 황금세대로 불리는 선수들에 너무나 의존하다 보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크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것이 칠레 대표팀의 최근 실패로 이어졌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뭐 중요한 A매치에서의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선수를 보겠다고 해서 소집하지 않았고요. 물론 브라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남미의 선전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을 아예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또 다른 좀 주력 골키퍼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안 코르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칠레 최고 명문인 콜로콜로의 주전 골키퍼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 때문에 합류를 하지 못했고요. 수비라인의 마우리시오 이슬라 선수 역시 1988년생으로 나이가 꽤 많긴 한데요. 136회 A매치를 참가한 정말 전천후 풀백이죠. 하지만 이 선수는 애초에 명단에 들었다가 개인 사정으로 또 불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에 휴가를 좀 보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번 일정이 꼭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외에 이제 아르투로 비달 선수도 만 35세, 그리고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도 만 33세, 에두아르도 바르가스 선수도 만 32세 등 30대 중반, 후반으로 이제 이어가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기용을 하기보다는 다음 코파 아메리카,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하면서 뭐 이 선수들이 빠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칠레 대표팀의 소집 명단을 살펴보면 뭐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그래도 있습니다. 포지션별로 핵심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공격 라인의 벤 브레레토는 원래도 지금 칠레 대표팀의 새로운 주전 공격수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활약 중인 이제 갈다메스 선수도 있고 스페인 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알라르콘 선수도 있고 또 수비 라인에는 프리미어리그 와포드에서 뛰었던 시에랄타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 칠레 선수 주목할 선수가 누구냐면 역시 벤 브레레톤 선수입니다. 블랙번 로버스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 있긴 하지만 2019년 이후에 이제 완전 이적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리그에서만 31골을 몰아치면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185cm의 장신에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의 터프한 이 블랙번에서 뛰면서도 이겨내고 있고 힘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데요. 맨유 유스 출신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기량을 조금 인정받았다는 얘기고 또 잉글랜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잉글랜드 선수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를 거치기도 했었고 스토크시티와 노팅엄 포레스트를 거쳐서 현재 블랙번의 주전 선수고 지난해부터 칠레 대표 선수로 뛰면서 벌써 12번의 A매치에서 4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브레레톤의 경기력, 브레레톤의
스트라이커로서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수비수들이 막아내느냐. 결국엔 이제 에딘손 카바니 같은 좀 전형적인 9번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한국 대표팀의 입장으로선 우루과이를 대비하는 경기로서 브레레톤을 상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제노아의 핵심 미드필더인 파블로 갈다메스 선수가 이제 칠레 대표팀에서 이번 경기를 좀 소화할 예정이고요. 이 선수 역시 작지만 남미 특유의 활동량과 이제 패싱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또 카디스의 라리가 극적인 잔류를 이끈 핵심 미드필더인 토마스 알라르콘 선수 역시 칠레 대표팀에서 입지를 높여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칠레 대표팀 최고의 베테랑인 가리 메델은 이번에도 한국에 오게 됩니다. 지난 한국과의 경기에도 출전을 했던 선수인데 1987년생으로 만 34세, 나이가 꽤 있긴 하지만 여전히 건재한 컨디션과 기량을 보이고 있어서 칠레 대표팀의 수비를 이끌 것인데요. 145회 A매치를 소화했죠.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인 보카 주니어스에서 전성시대를 열었고 세비야, 카디프시티, 인테르밀란 등을 거치면서 유럽 축구의 3대 리그를 모두 섭렵했고 베식타스를 거쳐서 현재에도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성기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칠레 대표팀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의미 있는 경기입니다. 지난 브라질과의 경기가 99번째 A매치였습니다. 이제 칠레와의 경기만 참가하게 되면 총 100경기를 소화하게 되면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센츄리 클럽 가입은 곧 한국 대표팀의 역대 출전 탑10 진입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은 차범근과 홍명보 전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나란히 136회 A매치를 소화했고요. 골키퍼 이훈재가 133회로 3위, 그리고 풀백이었던 이영표가 127회로 4위, 김호곤 전 감독이기도 하죠. 124회로 탑5고 2주기를 맡게 된, 이번에 좀 아쉬운 또 기간을 맡게 된 유상철 전 선수는 120회 A매치를 소화를 했습니다. 현재 10위가 김태형 104회, 이동국 104회인데 손흥민 선수가 5경기만 더 치르게 되면 공동 10위가 되고 그 이후에도 더 이제 경기를 많이 치를 예정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득점 기록은 더 높습니다. 99번의 A매치에서 총 31골을 넣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 대표팀 역대 득점 탑 6거든요. 이제 2골만 더 추가하면 공동 4위가 되고 3골을 추가하면 단독 4위가 될 수 있고 6골을 추가하게 되면 단독 3위로 갈 수 있어서 그 뒤에 이제 황선홍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6월 A매치 일정, 특히 이제 칠레와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보다는 전력이 좀 낮고 우리가 충분히 좀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일정 안에 최대 이제 단독 3위까지 누릴 수 있는 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칠레 예상 라인업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전 이후 이동 시간도 있고 또 4경기를 총 치르는 일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일단 칠레전까지는 황희찬 선수가 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장인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는데 스트라이커 포지션에는 조규성 선수가 브라질전에 아예 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해서 기회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황인범, 정우영은 유지된 채 이제 백승호 선수가 이제 브라질전 조금 아쉬웠는데 이날 경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권창훈 선수가 선발 출전하거나 혹은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요. 풀백 포지션은 김진수 선수가 아직까지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홍철 선수가 선발로 왼쪽엔 나오고 오른쪽에는 김문환 선수가 브라질과의 경기 교체로 들어와서 좀 날카로운 모습 보였기 때문에 선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비 라인은 김영권, 권경원 선수가 브라질과의 경기에 나왔는데 왼발잡이 센터백 2명을 동시에 세우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수비를 봤던 김영건 선수가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좀 오른발 센터백인 정세훈 선수를 한번 써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골키퍼 포지션에는 조현우 선수가 이번에 기회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브레레톤이 원톱으로 나서고 메네세스와 몬테시노스가 좌우 측면 공격수, 그리고 좌우 풀백으로 이제 베테랑 메나와 이제 디아스, 수비 라인은 쿠세비치와 메델,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갈다메스, 누네스, 알라르콘이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칠레 대표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경기를 준비하는지 또 칠레 언론의 정보까지 확인을 해서 경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칠레 대표팀의 전력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칠레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의 친선 경기, 한국의 홈에서 열리지만 한국이 브라질과 경기에서 워낙 큰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배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배당률을 살펴보면 한국 승리 평균 배당률이 2.47배, 무승부 3.05배, 칠레 승리가 2.95배입니다. 한국이 근소하게 우세하지만 한국이 홈 경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이기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무승부가 3.05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는 거예요. 비기지 않겠느냐. 게다가 한국이 이전 2번의 칠레와의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했었기
섰기 때문에 지금 해외 베터들은 무승부 정도의 전망을 좀 크게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경기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과의 경기에서의 아쉬운 패배를 극복하면서 시원한 골,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센츄리 클럽 가입을 득점포로 자축할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